자, 박정호의 스팟 이어서 가보죠. 오이맘님이 안녕하세요. 집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셨네요. 반갑습니다. 좋아요 누르셨죠? 네, 반갑습니다. 자, 특검으로 갑시다. 훌라라님의 댓글도 있고요. 조정임도 오셨고 솔솔님도 오셨고 익산오빠님 반갑습니다. 아리아나님 고맙습니다. 자, 김종철의 찐경제 지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김종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박수는 일단 드려봤는데 코스피 이 결과에 따라서 박수의 강도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에 아까 그 연불리께서도 네, 하셨지만 좀 약간 조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조정을 네, 좀 네. 받고 있다. 한 16포인트, 어제보다 한 16포인트 좀 떨어졌고요. 6,628. 그건 뭐 얼마 뭐 떨어진 것도 아니네요. 지금 보니까 사실상 그렇죠. 뭐 거의 그냥 보합이라고 보면 0.19% 정도. 0.12에 0.2 뭐 네. 정도면 그냥 보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한 1,209, 6.38이면 거의 그냥 거의 어제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전반적으로 반도체 아까 말씀했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좀 약간 조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금액이 뭐 크게 많이 떨어지진 않은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21만 9천 원, 22만 원을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 뭐 그걸 가지고 네. 좀 보는 것 같고 그다음에 SK하이닉스는 130만 원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22만 원, 130만 원 유지하고 있고 어제 이제 오늘 아침에 아까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어제 이제 그 미국 쪽에 AI 관련된 주식이 약간 조정을 받으면서 그게 이제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뭐 이 정도의 조정은 뭐 특히 조정이라고 볼 수도 없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 이제 보합세고, 네. 뭐 오늘도 뭐 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래도 뭐 팍 떨어지는 그런 모습은 아니고 코스피의 6,700선, 뭐 네. 7,000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 반도체가 이제 계속 견인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어제 일부 증권사에서는 하이닉스에 대한 우려 리포트도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이 근데 이제 국회에서 반도체 전망을 얘기도 했고. 맞아요. 어제 그 일부 이제 그 증권사에서 이제 하이닉스 그리고 이 이제 쉽게 말하면 AI 버블론 그 작년부터 계속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AI 일부 주식 또는 뭐 반도체와 관련 AI 이제 그쪽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그 미국 쪽에서도 약간 부정적인 그런 시선 계속 있었는데 어제 이제 국내 증권사에서 일부에서 이제 SK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뭐 매수가 아니라 이제 뭐 쉽게 말하면 가지고 있다 뭐 그런 약간 우리나라 따지면 약간 이제 뭐 매도 포지션을 두는 듯한 어떤 이제 그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네. 전반적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 피크의 정점을 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절하게 이제 어떤 뭐 이익 실현 또는 뭐 조정 뭐 이런 측면에서 바라본 것 같고 기업의 실적 자체에 대한 어떤 문제제기보다는 향후 반도체 전반적인 뭐 수급 또는 AI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여부에 따라서 반도체 수급에 약간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전망에 따른 어떤 그 수급의 어떤 조정 뭐 이런 측면을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얘기들은 앞으로 계속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대세 흐름이나 전반적인 전망의 대부분은 올해까지의 어떤 그런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은 이미 이제 많이 예상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미 각 반도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그 임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미 올해 안에 그 수주나 내용들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실적 자체에 대한 전망 올해 안에 올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좋다는 그런 전망 자체가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목표가를 234만 원 네. 이렇게까지 내놓고 있던데. 그러니까요. 네.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일일비 할 게 아니라 지금 실적이 정말 확인되고 있는지 눈으로 보이는지 보면서 이제 가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최태원 회장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최태원 회장 국회에 어제 지금 SK 회장 겸 대한상공회사 회장이잖아요. 네. 어제 이제 국회에서 한중 의원연맹 그 세미나가 있는데 거기서 최태원 회장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 회장이 보통 요즘 많이 이제 그 외부 활동도 하고 강연도 합니다만 국회에서 이제 좀 AI와 관련된 그런 또 향후 이런 방향에 대해서 강연한 게 저희 처음인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언론들도 많이 주목을 한 것 같고 저도 이제 그 내용들을 좀 받아봤는데 전체적인 방향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지금 AI와 관련된 HBM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메모리나 그다음에 그 반도체 주요 어떤 세계적 글로벌 기업으로 이미 성장이 됐고 네.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향후 전망을 어떠냐고 많이 이제 물어봤죠. 그래서 최태원 회장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AI 데이터 센터 이게 이제 되게 그 중요하잖아요. 지금 AI 데이터 센터를 지켜서 지금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데이터 센터가 결국은 AI 그 전반적인 그 전반 지능을 생산하는 공장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제 투자를 그쪽에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전반적으로 부족한 게 많다. 미국이나 뭐 중국 이런 데서 지금 데이터 센터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막 10기가바이트 이상으로 10기가와트 규모 이상으로 엄청나게 크게 지금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아직 지금 그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데이터 센터는 지금 막 준비하고 있는데도 1기가와트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지. 그것도 AI용으로는 1기가와트임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서도 5%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AI 그 팩토리, AI 데이터 센터 포함해가 이런 부분에 투자가 아직 좀 부족하다. 앞으로 뭐 투자를 계속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AI 데이터 센터 1기가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필요한 거기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전력 부분들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전력이 있어야죠. 필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지금 공장 지금 평택 그다음에 용인 이쪽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 이쪽부터 지금 전력 문제가 지금 이슈가 있잖아요. 네. 이 AI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한 전기 소모가 필요한데 이 전력 부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최 회장 어제 이제 그 얘기하면서 우리 그 AI의 여러 가지 이런 향후 방향성에 대한 의심은 없지만 이런 그 인프라의 투자 그리고 인프라 구축을 위한 어떤 전력 공급 이거는 이제 이게 기업이 하기는 어려우니까 정부 차원에서 어떤 전력 공급망에 대한 어떤 투자와 이런 개선 또는 어떤 그 지역적인 어떤 그 전력 뭐 원자력 포함해가지고 재생에너지 포함해가지고 물론 정부도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네. 이런 부분들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어제 이제 그 최 회장이 해외 많이 나가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이제 되게 그 해외 유력 기업인들 만나잖아요. 특히 이제 그 뭐 빅테크 기업들이나 아니면 그런 전자 쪽 기업들 CEO들이 최 회장을 만나면 무조건 반대쪽 좀 달라. 메모리 칩 좀 주세요. 막 그런 얘기를 만나는 사람마다 한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네. 그래서 과거와 달라진 어떤 자기 어떤 뭐 SK 하이닉스, SK 그룹 전반적인 그에 대한 위상이 특히 이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반도체 기술에 대한 위상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는 걸 얘기를 하던데 그런 것들 이제 지금의 어떤 이런 그 호황이라고 아직 뭐하지만 하여튼 그 이 분위기 좋을 때 이런 기술력과 경쟁력을 어떻게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느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AI 데이터 센터 투자 네. 그다음에 전력망 공급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그 전반적으로 협력해서 했던 그런 기술 이전 부분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앞으로 이 전망에 대해서 계속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지만 숫자를 보고 판단하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네.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특히 시장과 관련된 그러니까 코스피 관련된 얘기도 있었습니다. 큰 네. 돌 몇 개 집어낸 수준이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 정상화돼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밸류업하고 있는 시장 정상화하고 있는 이런 행동이나 흐름을 계속 이어가야 된다. 이런 차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어제 이제 그 국무회의 온라인으로 아마 중계 많은 국민들이 보셨을 텐데 어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죠. 뭐 지금 2주 만에 국무회의가 있었잖아요. 어제 그 해외 순방 갔다 와서 그리고 네. 그 사이에 뭐 반도체 이런저런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반적 금융시장 그리고 이제 그 중동 전쟁에 대한 어떤 그 국민 경제 뭐 전반적 그 체크를 하면서 이제 코스피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저기 뭐 제목도 나옵니다만 어제 이제 지금 6,700 어제 금융위원장이 막 발표를 했어요. 지금 현재 뭐 주가가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 한마디 듣다가 이게 지금 이제 아직도 이제 큰 돌 몇 개를 이제 은율한 거죠. 비율을 한 거죠. 지금 여러 가지 지배구조 개선이나 상법 개정이나 이런 지금 10개월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적극적인 어떤 그 밸류업 정책에 대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금융 쪽의 어떤 그 정책을 계속 추진하다 보니까 큰 돌 몇 개를 일단 지금 집어냈는데도 불구하고 6,700까지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전반적으로 그게 기업들의 실적, 기업들의 그 뭐 국민들의 어떤 그런 머니무브라는 어떤 전반적인 정책과 같이 맞물려서 이렇게 오른 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재명 대통령 아직 좀 배가 고픈 것 같아요. 6,700원을 만점. 원래 원래는 5천이 그 대선 공약이었는데 네. 이 6,700도 약간 좀 만족을 못한 것 같은 느낌으로 이제 큰 돌 빼냈고 이제 잔돌 같은 거 좀 더 집어내서 하지만 이 작은 돌 같은 것들 작은 하트 하나의 그런 것들이 더 국민들이나 투자자 입장에서 더 크게 보일 수도 있다. 사실 맞는 말이긴 하죠. 네, 큰 뭐 국지간 정책도 중요하지만 네. 새삼 세부 항목에서 일부 그 투자자들에 대한 또 그런 여러 가지 뭐 지금 부족한 부분들 일부 지금 나온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또 챙기는 거죠. 또 챙기고 어제 또 그 김용범 정책실장한테도 직접 또 얘기를 했잖아요. 뭐 이런 지금 시장 관련된 개혁 부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했더니 김용범 정책실장이 이제 지금 두 가지 정도 또 개혁안 거래소 한국거래소 지금 주식시장 한국거래소와 그다음에 어떤 법률적 이런 부분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네. 그래서 곧바로 또 보고를 하겠다고 할 정도니까 아마 이런 주식시장 정상화에 관련된 이런 정부의 의지는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거 있고 그다음에 그런 주식시장의 정상화는 결국은 그런 생산적 금융 지금 현재 전반적인 우리나라 국부 자산이 부동산에 엮여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더 금융이나 생산적 금융 그리고 기업 주식시장으로 이런 그 쉽게 말하면 국민의 어떤 부가 옮겨오면서 네. 그렇게 옮겨온 그 어떻게 보면 자산 그런 돈들이 기업의 어떤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고 그런 기업의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면서 그게 기업의 경쟁력, 제품의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그게 이제 글로벌리하게 굉장히 많이 또 판매가 되면 또 국민의 어떤 그런 또 국부도 또 올라가게 되고요. 기업의 또 이익이 올라가면 당연히 고용도 늘어나게 되고 고용이 늘어나면 당연히 또 국민들의 또 이익이나 또 늘어갈 있고 소비가 또 늘어나게 되고 전반적으로 경제의 어떤 선순환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또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자, 큰 돌 몇 개 집어냈지만은 작은 돈들이 있다. 그걸 다 집어내서 정말 시장 정상을 해내겠다 이런 의지를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도 발표가 됐던데요.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의 쪼개기 계약이나 초단기 채용에 대한 비판을 했었는데, 네. 자, 이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예. 되게 중요한 내용이 어제 이제 그 국무회의 중에 제가 보기에는 어제 국무회의 발표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준비를 이전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얘기를 해왔다는 거예요. 국무회의 아마 많이 보셨던 분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몇 번 아마 국무회의 때 지적을 했던 내용이기도 하고 그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런 어떤 고용의 불안정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정규직 노동자보다 급여 수준이 낮습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가 더 심하죠. 특히 그리고 웬만한 그 비정규직 노동자 그 임금의 비율을 보면 정규직 대비 한 70% 많이 올라갔습니다. 과거보다 80%까지. 근데 또 여성 노동자들은 더 또 적죠. 그런 부분들 계속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지적을 해왔던 것이고, 네. 그리고 이런 부분을 공공 부분이 특히 민간도 뭐 문제입니다만 특히 공공 부분, 공공기관에서 또 비정규직을 채용을 할 때 이런 걸 또 적극 또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1년 11개월 쪼개기로 초단기로 계약해가지고 네. 그 왜냐면 퇴직금 안 주려고 1년짜리. 아. 그래서 11개월 뭐 23일까지만 근무하고 딱 해고를 한다거나 또 2년 정규직으로 가기 전에 또 1년 뭐 11개월 뭐 며칠까지만 딱 근무하고 그만두게 한다거나 이걸 공공기관에서 한다는 것 때문에 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막 그 얘기를 했던 것이고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경기도지사 때 이제 공정 임금 뭐 이런 또 이런 걸 그 실질 정책을 만들었어요. 그 경기도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공공기관에서는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해소가 되고 실질적으로 임금을 더 줬기도 했어요. 주기도 했는데 네. 이것을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정부 전체 공공기관을 좀 확대해보자. 그 얘기했던 것이고 어제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그걸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요. 이걸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을 해서 이제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됐다. 금액으로 따지면 그게 네. 공정수당이라고 하는데 예.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면 1년 내년부터입니다. 내년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아예 이제 그 초단기 쪼개기 계약 자체를 아예 이제 그런 계약을 하지 못하게끔 이제 공공기관이 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공정수당이라는 것이 도입이 돼가지고 최대 얼마를 받냐면 제가 보니까 248만 8천 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저임금보다 더 플러스 알파로 한 10% 이상 정도 이상 네. 이제 더 급여를 받게 되는 거고요. 만약 공공 부분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시작이 되면 이제 민간 부분까지 이게 이제 확대되면 좋겠죠. 근데 민간은 또 이제 민간 차원에서 이제 뭐 결정할 사안이지만 일단 공공 부분에서도 이 정도가 되면 굉장히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거. 또 최근 쿠팡 이슈가 정치 외교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원래는 지난해 수천만 명의 회원 개인정보 유출 이걸로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사법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인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쿠팡의 이제 김범석 의장에 대해 동일인 지정을 한다라는 얘기. 동일인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 지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그러니까 오늘 아마 이제 발표가 될 것 같고요. 네. 아마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그 동일인 지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법적 용어긴 해요. 이게 법적 용어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대기업 집단 있잖아요. 그걸 이제 재벌이라고 하고 이제 그 동일인이라는 건 이제 법적 용어지만 재벌 총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재벌을 구체적으로 누가 지배하느냐, 그리고 누가 책임을 지느냐. 라는 거를 이제 지정을 하는데 그걸 이제 법적 용어로 동일인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어떤 개인 할 때는 재벌 총수라고 하고 네. 근데 이게 총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을 지배하는 개인이 지배할 수도 있지만 회사가 법인이 지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주사. 네. 지주사가 통해 가지고 전체 그룹을 지배할 수 있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개인이 아니라 이제 법인으로 그 동일, 그러니까 법인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걸 총수라고 하기는 뭐하죠. 총수는 개인이지만 네. 그래서 이제 동일인이라는 이름을 부여하고 동일인은 개인 또는 법인 이걸 다 포괄하는 법적 용어입니다. 네. 근데 이 동일인을 지정하는 순간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동안에 그 대기업 집단에 그 지정하는 순간 이 사람이 거기다 법적 그 회사 여러 가지 이제 그 규제를 많이 받게 됩니다. 뭐 사익 편취나 여러 가지 이런 관련해서 그다음에 자기가 어떤 그 총수로서 또는 그 해당 법인으로서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내부자 거래 포함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잘못될 경우에 네. 이제 그런 법적 책임을 지는 게 가장 일반적인 거고요. 그 동안에 이제 김범석 의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빠져 있었죠. 동일인 지정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게 원래는 지정이 돼야 되는데 2011년에 한번 그 지정 요건이 됐는데도 안 됐어요. 그리고 그게 빠지고 이제 그때 아마 그 전반적인 그 재벌 총수에 대한 규제, 재벌 규제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완화 이런 여러 가지 그 분위기도 같이 뭐 엮인 것도 있지만 하여튼 재벌 총수 또는 그 동일인 지정하는 요건에 4가지 그 예외 요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거 쉽게 말하면 얼마만큼 지배를 하느냐, 그 사람이 얼마만큼 그 회사의 인사에 뭐 개입하느냐 포함해 가지고 지분 구조 이런 걸 여러 가지 따져 가지고 4가지 조건을 들어 있으면 그 동일인 지정을 예외를 규정을 뒀거든요. 그때 쿠팡의 김범석 의장 같은 경우는 거기 빠져 있었습니다. 자기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지정 안 하고 있다가 특히 또 윤석열 정부 때도 마찬가지로 그게 또 빠져 있었어요. 그때 들어오면서.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 아까 개인정보 유출 과정에서 많은 또 그 피해가 일정 부분 발생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어떤 사법당국의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공정위가 이제 직접 그 쿠팡에 대한 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네. 진행을 해서 보니까 지금 쿠팡의 실질적인 지배주, 그러니까 지금 김범석 의장은 지금 미국에 가 있잖아요. 지금 쿠팡을 지배하는 건 그 쿠팡이 지금 미국에 대한 어떤 페이퍼 컴퍼니가 사실상 한국 쿠팡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래서 쿠팡은 우리가 김범석 의장은 아니고 그 회사가 쿠팡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김범석 의장은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쿠팡 INC가 INC 하고 있습니다. 있다. 그렇습니다. 거기는 살짝 미국의 페이퍼 컴퍼니고 사실 미국 그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죠. 음. 거기에 그 INC 갖고 있는 지분 그 의결권을 가지고 한국 쿠팡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공정위가 한국 쿠팡을 가서 조사해 보니까 김범석 의장의 동생이 엄청 어마어마한 쉽게 말하면 이제 그 급여와 함께 인사권과 함께 그런 걸 모두 다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인 지배주가 쉽게 말하면 김범석 의장과 그 동생이 친척 사척 그 사실상 그룹 내지는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동일인 지정을 이제 하게 되는 거고 이제 동일인 지정을 하게 되면 그 동안에 이제 뭐 사실상 그 쿠팡이 대기업 집단에 있으면서도 동일인 그 총수로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의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아마 부과받게 될 것 같고. 네.
글쎄요, 이제 이 부분을 아마 어떻게 이제 쿠팡 쪽이나 아니면 정부에서 이걸 또 가지고 어떻게 나올지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건 굉장히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요. 결국 순리대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꼼수를 부려서 동일인에서 이제 빠져 있던 이 부분 이걸 바로 잡는다. 그런데 이 공정의 이번 결정이 향후 쿠팡의 국내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것도 좀 관심거리예요. 맞습니다. 일단은 뭐 크게 뭐 그 사업 자체는 이미 이제 뭐 그들이 그 크게 영향을 받진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동일인 지정이 됐다고 해서 재벌 총수로 이제 인정이 됐다고 해서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크게 이제 갖게 되고 네. 또 그 자신이 이제 여러 가지 뭐 그 회사와 운영된 내부자 거래 그 좀 더 투명하게 이제 공개해야 될 여러 가지 자료 제출 포함해 가지고 해야 될 그런 법적 의무가 있는 것뿐이지 네. 뭐 회사 자체의 어떤 영업상의 어떤 큰 어떤 변화나 이런 건 없을 것 같은데 다만 그런 건 있죠. 예를 들어서 김범석 의장이 갖고 있는 그동안에 계속 이제 자기는 밖에 있으면서 뭐 쿠팡이 이렇게 될 경우에 지금 그 안보 문제에서도 지금 쿠팡이 미국의 로비 뭐 여러 가지 의혹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외교 안보 문제까지 지금 퍼졌는데 경제 문제에서 지금 이게 이제 동일인 지정이 되는 순간 그리고 그 쿠팡 쪽에서는 계속 지금 김범석 의장의 이렇게 동일인 지정이 되면 어떻게 보면 쉽게 우리가 총수 인정되면 쿠팡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역차별을 받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한미 FTA 그러니까 이쪽 주장 그런 거예요. 한미 FTA 우리 미국에서 지금 사실상 그 상장돼 있고 한국에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김범석 의장에 대해 지금 주해지는 뭐 사익 편취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그 내부자 거래 포함한 여러 가지 자료 제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경영상의 어떤 침해 또는 어떤 경영권 또는 자신들의 어떤 경영 운영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일정 부분 개입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뭐 한미 FTA 지금 내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반대로 얘기해 보면 그게 이제 뭐 최애국 대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이 역차별, 그러니까 외국 기업이 국내에 들어와서 일할 때 삼성과 우리가 쿠팡과 동등한 대우로 해달라는 것이 이제 최애국 대우인데 쿠팡에서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우리는 외국 기업인데 이런 우린 거기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그 쉽게 말하면 차별을 받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게 어떻게 보면 반대로 어불성설일 수 있는 게 한미 FTA는 최국 대우로 국내 기업과 똑같은 대우를 해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쿠팡은 우리가 이 그 동일인 지정을 받게 되면서 오히려 억울한 별다른 또 다른 어떤 차별을 받고 있다. 쉽게 말하면 지금 계속 주장하는 게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조사와 공정위, 경찰, 뭐 국세청 네. 이런 조사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국 기업에 대한 어떤 차별적인 대우다.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미국 가서 의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미국 쪽에 있는 의원들도 지금 한국 쪽 정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네. 왜 미국 기업에 이렇게 특별하게 또 플랫폼 기업에 쿠팡에 그 한국 정부가 강하게 개입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반대로 자신들은 한미 FTA를 얘기를 하면서 최애국 대우를 얘기하면서 이번에 쿠팡의 어떤 동일인 지정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논리가 되는 거죠. 한미 FTA는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이 똑같은 대우를 해준다는 거예요. 네. 똑같은 대우를 해준다는 얘기는 쿠팡이 지금 국내에서 여러 가지 영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동일인 지정에 해당되는 그 친인척의 그런 지금 현재 그 동일인 그 규제에 해당되는 했기 때문에 당연히 동일인 지정을 받는 게 맞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한국 한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쿠팡이 당연히 국내 기업과 똑같은 규제와 내용을 받는 게 맞는 거죠. 그렇네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보면 이거를 문제가 있다라고 쿠팡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쿠팡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이 돈은 이제 한국에서 다 이제 벌면서 마치 우리는 미국 기업이다라는 식의 그런 행태, 자세, 진정성이 안 느껴지는 이런 모습들 이걸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이번 동일인 지정을 통해 가지고 정말 이 올바른 규제와 규정 이건 좀 필요한 거. 왜냐하면 상황이다. 네이버의 그 대표도 네. 네이버 대표도 지금 그 사실 엄밀히 보면 이해찬 대표죠. 이해찬 대표도 지금 지분이 거의 4%밖에 안 되고 그리고 엄밀히 보면 그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쿠팡에 비교하면 거기는 지금 동일인 지정이 총수로 지정이 됐습니다. 다른 기업들 플랫폼 기업도 똑같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쿠팡만 어떻게 따로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한국의 실질적인 그 지배를 하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우리는 미국 국적, 나는 미국 국적을 갖고 있고 또 친족들의 경영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식으로 계속 지금 동일인 지정을 피해 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공정위 가서 들여다보니까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이미 동생이 거기서 음. 지금 4년 동안 쿠팡으로부터 140억 넘는 지금 임금을 받고 있고 네. 또 각종 인사와 그다음에 이번에 뭐 여러 가지 그 쿠팡 관련된 문제에서 적극적으로 좀 개입한 증거들이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런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공정에서 당연히 동일인 지정하는 건 당연한 건데 마치 이것이 또 한국 정부의 어떤 그런 그 개입 또는 차별 또는 이런 걸 또 뭐 몰아가고 한미 FTA의 어떤 이런 체국 대우 또는 뭐 ISD 뭐 이런 ISD 이런 까지도 좀 얘기가 나오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외교안보 미국 가서 의회하고 로비할 때는 다른 쪽 잣대를 대고 있다가 또 한국 정부가 이런 규정에 맞게끔 어떤 지정을 하고 어떤 규제를 한다고 했을 때는 또 다른 어떤 논리를 대세우고 그러니까 이게 참 글쎄요. 맞지 않죠. 엄밀히 네. 말하면 맞지 않고 공정위가 우리 정부가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이번에 이제 그런 그 동일인 지정을 결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 좀 늦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 그렇네요. 자, 쿠팡 사태 저희 계속해서 들여다 보겠습니다. 지금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가 되고 있는 그런 국면인데 그럼요. 우리 정부의 대응도 지켜보도록 하죠. 자, 오늘 김종철 기자, 김종철 찐경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